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든 수학입니다. 오늘 테일러 급수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문제 5번까지 살펴봤었는데 오늘 문제 6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다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입니다. 1번, 자, fx가 y축 대칭이다. 네, 우함수다. even function. 자, 그러면은 fx의 테일러 급수는 이 홀수창 이제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an x n 제곱이라고 한다면 이 홀수창의 개수가 0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n이 2k 플러스 1일 때 an은 0이 된다. 네, 이걸 이제 보여보도록 할 텐데 어, 혹시 이런 식으로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y축 대칭이니까 f-x는 fx다. 따라서 시그마에는 0부터 무한대까지 an-x의 n승과 시그마에는 0부터 무한대까지 an의 x의 n승이 같아져야 된다. 따라서 이제 홀수인 경우 n이 2k 플러스 1이면 마이너스 an은 an이어야 되니까 an은 0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 친구가 이 친구랑 같아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 친구가 이 친구랑 같아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죠? 테일러 급수가 원래 함수랑 같아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논의하실 수 없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정의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테일러 급수가 n 팩토리얼 분의 fn 제로에 xn승 이렇게 생긴 친구잖아요. 맞죠? 따라서 맥클로린 급수라고 해야겠네. x는 0에서의 테일러 급수죠. 네. 맥클로린 급수로 고치도록 할게요. 자, 여튼 fx가 이븐 펑션이니까 여러분 이제 이게 성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f가 이제 여러분 맥클로린 급수를 얘기한다는 건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는 게 은연중에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왜냐면 맥클로린 급수의 정의가 무한번 미분 가능할 때만 정의가 되니까 자 여튼 f-x는 fx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f 프라임 마이너스 x는 f 프라임 x가 성립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양변에 0을 대입하시면 f 프라임 0은 0이 나오고요. f 더블 프라임 마이너스 x는 f 더블 프라임 x가 성립하고 그죠? 여기서는 뭐 딱히 조건이 안 나오죠. 그리고 f 세 번 미분한 거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붙인 게 f 세 번 미분한 거 x가 되니까 f 세 번 미분한 거 0 대입하면 0 나온다. 이 사실 관찰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우함수를 미분하면 기함수가 되고 기함수를 미분하면 우함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f 2k 플러스 1 제로는 0일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증명 끝 하시면 되겠죠. 이 친구가 홀수일 때만 0이라고요. 홀수가 아닐 때 0일 수도 있겠지만 여튼 홀수일 땐 0이 되죠. 그래서 홀수창의 개수는 0이다. 네,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괜찮죠? 이런 식으로 증명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fx가 원점 대칭이라는 건 기함수란 얘기예요. 그죠? 기함수다. 그러면은 f0은 0이죠. 이 상태에서. 그리고 한 번 더 미분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조건에서 알 수 있는 게 없고 한 번 더 미분을 해주시면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f 더블 프라임 0은 0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짝수창에 대해서 짝수창의 개수가 0이다 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vk 0이 되죠. k는 물론 0 이상의 0 이상의 정수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얘기하는 거 아니죠? 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돼요. 자, 이제 문제 7번 보도록 할 텐데 자, 우리 아크탄젠트 x라는 친구 있죠. 이 친구의 테일러 급수가 시그마는 0부터 무한대까지 2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x의 2n 플러스 1제곱으로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어디에서 수렴한다 그랬냐면 절대값 x가 보다 작은 범위에서 수렴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은 사실 x는 1일 때도 좌변이 정의가 되고 우변도 x는 1일 때 급수가 수렴하기 때문에 정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크탄젠트 1의 값과 시그마에는 0부터 무한대까지 2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같아지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할 수 있는데 그건 우리 아벨의 정리에 의해서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아벨의 정리를 증명하지 않았지만 그런 게 있다 하면서 예전에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벨 정리 없이 증명 못하나요? 네,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 연습 문제에 아벨 정리 말고 증명하는 방식이 있어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미분한 친구가 1 플러스 x 제곱분의 1이니까 자, 1 플러스 t 제곱분의 1을 분석을 해볼 거예요. 자, 1번식은 어렵지 않아요. 자, 1 플러스 t 제곱분의 1이라는 친구를 여러분이 1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t의 4제곱 해가지고 마이너스 점점점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t의 2n제곱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n차까지 이렇게 근사를 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나머지 항이 어떻게 생길지를 우리 이제 계산을 해볼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거는 등비 수열의 합이기 때문에 우리 등비 수열의 합 공식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등비 수열의 합 공식에 의하면 1 마이너스 공비분의 그죠? 첫째 항 1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의 개수 2n 플러스 항의 개수 n 플러스 1개 맞죠? 이렇게 정리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쪽 식이 이 식이니까 이 네모라는 건 어떻게 나와요? 네모라는 건 1 플러스 t 제곱분의 1에서 1 플러스 t 제곱분의 1 마이너스 마이너스 t의 제곱에 n 플러스 1 제곱을 빼주면 되겠죠. 그럼 지워질 거 지워지고 남는 거 체크해 보시면 1 플러스 t 제곱분의 마이너스 1의 n 제곱에 t의 2n 플러스 2승이다. 관찰할 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가 플러스 플러스로 바뀌니까 그죠?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승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쪽에 있는 이 네모라는 식은 1 플러스 t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제곱에 t의 2n 플러스 2제곱이다. 여기까지 관찰할 수 있겠죠. 어려운 거 없죠? 그냥 등비수열 합공식 적용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2번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양변 적분하면 아크탄젠트 x가 나오겠죠. 양변을 0부터 x까지 적분을 해주면 아크탄젠트 x가 나올 테니까 우리가 적분을 해줄게요. 양변을 0부터 x까지 적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크탄젠트 x 나오고 맞죠? 자, 이거를 0부터 x까지 적분을 해주는 거예요. 유한계니까 각각 적분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항별 적분 정리 이런 게 아니에요. 유한계니까 각각 적분해도 되는 겁니다. 0부터 x까지 적분해주시면 x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그죠? 플러스 5분의 1 x의 5제곱 해가지고 마이너스 점점점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제곱 나누기 2n 플러스 1 x의 2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네모가 적분이 되면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0부터 x까지 1 플러스 0부터 x까지 1 플러스 t 제곱분의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제곱에 t의 2n 플러스 2제곱 dt 이렇게 생긴다는 거 관찰할 수 있겠죠. 괜찮으세요? 그럼 이쪽에 있는 이 2n 플러스 1까지 이렇게 더한 이 친구가 바로 그쵸 아크탄젠트 x의 2n 플러스 1차 테일러 다항식이 되겠죠. 괜찮나요? 이게 t 2n 플러스 1 fx 잘 안 보이죠? 이 친구가 바로 t 2n 플러스 1 fx가 됩니다. 2n 플러스 1차 테일러 다항식이 되겠죠. 맞나요? 여기까지 좋아요. 자, 그럼 이쪽에 있는 이 친구는 2n 플러스 1차 나머지 항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이렇게 됩니다. 네. 따라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아크탄젠트 x가 여러분이 이제 여기다가 1을 대입할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여기다가 1을 대입했을 때 아크탄젠트 1은 1-3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마이너스 점점점 플러스 2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 플러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1 플러스 t 제곱분의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제곱 t의 2n 플러스 2제곱 dt 이렇게 될 텐데 그죠?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아크탄젠트 1이라는 값이 이 부분합의 극한과 같아지길 원해요. 그죠? 이 4분의 파이라는 값이 이 부분합의 극한과 같아지길 원한다고요. 지금 그걸 증명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 이식을 증명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네모가 0으로 간다는 걸 보이면 됩니다. 뭐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네모가 0으로 간다는 걸 보이면 된다고요. 우리가 지금 3번 명제를 지금 증명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절대값 x가 지금 x가 1일 때만 제가 얘기를 하긴 했지만 우리가 진짜 사실은 원하는 건 이제 1일 때 0으로 간다는 걸 원하는 건데 조금 더 일반적으로 이제 3번에서는 절대값 x가 1 이하일 때 그러니까 1일 때도 포함이죠. 절대값 x가 1 이하일 때 이 네모가 0으로 간다는 걸 보이고 싶은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1 플러스 t 제곱분의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제곱 t의 2n 플러스 2제곱 dt 이 값이 절대값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왜 0으로 가는지를 체크해 볼게요. 계산해서 구할 수는 없어요. 이쪽에 있는 거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굳이 이것도 계산할 수 있고 이것도 계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것도 계산할 수 있긴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뭐하러 이걸로 고쳐요? 이거랑
이거의 적분식은 이렇게 주어진 거니까 이거를 직접 계산해서 하겠다는 건 딱히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결국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해서 보이는 게 제일 깔끔한데요. 생각을 좀만 해보면 여러분 1 플러스 t제곱분의 1이라는 친구는 1분의 1보다 작겠죠? 작거나 같을 겁니다. t가 지금 어쨌든 간에 t제곱은 0 이상이기 때문에 이게 1 이하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여러분 여기 절대값 취한 게 1 플러스 t제곱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제곱 t의 2n 플러스 2제곱의 dt보다 작거나 같은데 그죠? 네. 이 부등식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제가 혹시나 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의 절대값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절대값 fx dx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유는 단순한데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절대값 fx dx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 이유는 fx가 절대값 fx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또 마찬가지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마이너스 절대값 fx dx보다 이 친구가 더 크거나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이제 이게 나오는 거죠. 여튼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근데 1 플러스 t제곱분의 1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1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t의 2n 플러스 2승 dt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이거 적분하기 되게 쉽죠? 이 친구 적분하시면 2n 플러스 3분의 1에 x의 2n 플러스 3제곱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절대값 x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리미트 취했을 때 이 친구가 0으로 가죠. 맞아요? 샌드위치 정의에 의해서 이 친구도 0으로 가야 되니까 결론은 이 네모가 n이 이 나머지 항 r 2n 플러스 1 fx라는 이 친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가야 된다 이거죠. 맞나요? 그러면은 나머지 항이 이렇게 0으로 가니까 끝났죠? 우리가 이 나머지 항이 뭐라 쓸 수 있죠? 아크탄젠트 x에서 테일러 급수, 테일러 다항식, 2n 플러스 1차 테일러 다항식 이렇게 뺀 거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건데 얘는 n에 의존하지 않으니까 상수란 말이에요. 따라서 밖으로 꺼내주시면 결국 이게 성립을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결국 이 친구랑 같아지는 거니까 아크탄젠트 x가 테일러 급수가 됩니다. 맞나요? 네, 좋아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그럼 우리가 이제 절대값 x가 1 이하일 때 이게 성립을 한다는 거니까 x가 1일 때도 성립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증명이 끝났습니다. x가 1일 때를 대입해 주시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네, 4분의 파이는 시그마에는 0부터 무한대까지 2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어요. 제가 앞항 몇 개를 나열해 드리면 4분의 파이가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빼기 7분의 1 이런 식으로 쭉 가게 생겼다는 거거든요. 상당히 재밌는 식이죠. 네, 여러분이 파이랑 도대체 이 급수가 무슨 상관이 있지?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마술적으로 보이는 그런 등식이에요. 이 공식을 라이프니츠 공식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근데 실제로 파이 값을 계산하는데 이게 유용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유용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수렴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여러분이 이제 교대급수니까 우리 교대급수에 의해서 어떤 오차의 한계를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 내가 100번째까지 다 더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한 201분의 1? 뭐 이 정도까지 이제 한 거겠죠.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튼 뭐 100번째까지 한다면 그때 생기는 부분합과 급수 간의 오차는 그 다음 항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203분의 1? 뭐 이 정도보다 더 작거나 같은 거죠. 근데 203분의 1이 그렇게 정확한 값은 아니잖아요. 이게 굉장히 작은 수인가요? 그건 아니죠. 한 0.0005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값이기 때문에 이게 100번 계산한다 해서 오차가 그렇게까지 줄어들지가 않아요. 너무 수렴 속도가 느려서 이걸 직접 적용하기는 좀 어렵고 좀 여러 가지 변형을 좀 해가지고 우리가 파이의 근사값을 계산하는 조금 더 좋은 공식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실용적이지는 않지만 여튼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파이의 근사값을 구하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들이 다 테일러 급수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활용을 하시면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게 공식들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괜찮죠? 네, 좋아요. 사실 되게 이게 혁신적인 일이거든요. 이게 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계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원을 그려가지고 다각형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죠? 이 다각형의 둘레의 길이 뭐 이런 거를 막 코사인 막 이런 거 써가지고 되게 복잡하게 계산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굉장히 단순해진 겁니다. 아시겠죠? 여튼 관련된 역사들도 참 재밌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우리 fx는 시그마에는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x n 제곱이 수렴함을 보이죠. 자, 우리 사실 여기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문제에서 하고 싶은 게 시그마는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x n 제곱이 2x 제곱이다. 제가 이거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증명을 해보려 그래요. 그때는 어떤 방식으로 했었냐면 우리가 n번 미분했을 때 2x 제곱의 도함수가 특정 n에 의존하지 않는 상수보다 작거나 같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테일러 정리를 사용을 해서 이 급수가 실제로 2x 제곱과 같아진다. 다시 말하면 2x 제곱의 해석함수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였는데 어, 그 방식 말고 우리가 이항급수 바이노미얼 시리즈에서는 그 방식으로 안 했거든요. 바이노미얼 시리즈에서 우리가 했던 방식은 뭐였냐면 1 플러스 x의 k승과 시그마 a승이라고 할까요?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acn xn 제곱이 같아진다는 걸 그 방식으로 보이지 않고 테일러 정리를 이용하지 않고 이 친구를 fx, 이 친구를 gx라 했을 때 fx 나누기 gx를 한 것이 상수함수 1이다. 이걸 증명을 했었죠. 그래서 양변 미분해가지고 우리가 했었는데 자, 비슷한 방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2x제곱도 똑같이 증명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굳이 테일러 정리를 이용하지 않고도 몇 급수의 그냥 항별 미분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어떤 교과서에서는 테일러 정리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이 방식으로 우리가 2x제곱이 이 테일러 곱수랑 같아진다는 걸 증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그 방식으로 이제 한다는 걸 이제 이 문제 8번에서 하고 싶은 거고 문제 9번도 비슷하게 sin x, 코사인 x의 테일러 곱수가 자기 자신과 같아진다. 네, 그거를 항별 미분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1번은 이 친구가 먼저 수렴함을 보이자 이건데 그건 어렵지 않죠. 우리가 비판정법을 쓰면 되니까 이거 많이 하긴 했는데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비판정법에서는 이쪽 안에 있는 걸 an이라 했을 때 절대값 an분의 an 플러스 1이 극한값이 1보다 작으면 수렴 1보다 크면 발산을 했어요. 그럼 이 얘는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얘의 절대값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분의 절대값 x고 x는 고정된 상수죠. n에 의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따라서 극한치하게 되면 0으로 수렴합니다. 항상 1보다 작기 때문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맞아요? 괜찮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하자? 그치? 얘가 2x제곱이 이 급수랑 같아진다는 걸 증명을 하기 위해서 얘를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주는 그 식을 우리가 1이다. 그 식이 상수함수다. 이걸 증명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gx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시그마에는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xn제곱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 얘를 한번 미분을 해보자고요. 얘가 1임을 보이기 위해 상수함수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미분을 해보자고요. 앞에 거 미분하신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죠? 그 다음에 뒤에 걸 미분해 주시면 2의 마이너스 x제곱 자 뒤에 거 미분해 줄게요. 항별로 미분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xn제곱 미분하면 nx의 n 마이너스 1제곱 나누기 n 팩토리얼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n 팩토리얼이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n 마이너스 1 팩토리얼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맞나요? 자 여기서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건 이렇게 미분을 했을 때 n은 0인 상수 n은 0인 부분 그죠? n은 0인 부분은 상수함수였으니까 날라갈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 1부터 출발한다고 쓰셔야 돼요. 만약 0부터 출발한다고 썼을 거면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n을 나눠주는 데 있어서 조금 조심하셨어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n을 나눠줄 때는 n이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n은 0인 경우에서는 우리가 따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여튼 1부터 출발했다고 하면 우리 마음 편히 나눌 수 있으니까 1부터 출발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랑 이 친구를 이제 합쳐야 될 텐데 합치기 위해서 n 대신에 우리 뭘 대입한다고요? n 플러스 1을 대입해서 합칠 수 있다 그랬죠. n 대신에 이렇게 n 플러스 1을 넣어주시면 그쵸 n은 0부터 출발하는 것도 똑같고 xn 제곱 이렇게 정리되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해주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xn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맞나요?
그러면은 얘랑 똑같은 수니까 그죠? 0 나오겠죠. 따라서 g 프라임 x 계산해봤더니 0이 나왔어요. 미분했더니 0이 됐기 때문에 원래 함수는 상수함수인데 우리가 x 대신에 0을 대입해 주시면 x 대신에 0을 대입해 주시면 그쵸.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1이 되고 여기에 값도 1이 나와서 1 곱하기 1은 1이잖아요. 따라서 상수함수 c는 1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우리가 2x제곱이라는 양변에 2x제곱을 곱해주시면 2x제곱은 시그마에는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x n제곱이 되니까 증명 끝 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이게 fx니까요. 그죠? 자, 좋아요. 우리 문제 9번도 비슷하게 할 겁니다. 자, sin x는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2n 플러스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x의 2n 플러스 1제곱이라는 등식을 보일 거고요. 코사인 x는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2n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 x의 2n제곱 이걸 보여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급수가 먼저 수렴하는지부터 체크를 하셔야 돼요. 오른쪽 급수가 정의가 안 돼 있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급수가 정의가 안 돼 있으면 이 함수를 뭐 어떻게 나눌 거예요. 그죠? 여튼 오른쪽 급수가 어느 범위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이제 sin x의 정의역하고 그러니까 sin x랑 이 급수랑 같아질 때 오른쪽이 적어도 정의가 되어 있어야지 그 정의된 부분에서 같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모든 실수에서 이 등식이 성립하길 원하기 때문에 오른쪽 급수가 모든 x에 대해서 수렴하길 원해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비판정법이죠. 이거 많이 했었어요, 사실. 이게 한 번 더 해드리는 겁니다. 사실 했었어요. 네. 여튼 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맞나요? AN분의 AN 플러스 1 이거를 이제 쓰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의 절대값을 관찰을 해보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의 n제곱 같은 건 절대값에 씌워져 있으니까 무시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x제곱 나누기 2n 플러스 2에 2n 플러스 3 이렇게 남죠. 이거의 절대값 이렇게 되는데 n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절대값 x제곱이니까 이가 뭐래요? n 무한대로 보내면 x는 상수니까 그쵸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니까 0으로 수렴하죠. 항상 1보다 작기 때문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수렴하게 됩니다. 맞죠? 마찬가지 두 번째도 비슷하게 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 급수가 절대 수렴한다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1번이고 굳이 적진 않을게요. 많이 했으니까. 자, 2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hx라는 함수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fx 빼기 sin x제곱. 자, 이 친구를 fx라 하고 이 친구를 gx라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fx 빼기 sin x의 제곱 더하기 gx 빼기 코사인 x의 제곱 이걸 보도록 할 거예요. 만약에 fx랑 sin x랑 실제로 같아지고 gx랑 코사인 x랑 실제로 같아지면 hx는 상수함수 0이 나와야겠죠. 네, 그렇게 우리가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얘를 sin x라 하고 여러분 sin x를 이렇게 나눠주면 안 됩니까? 할 수 있는데 나눠준다기에는 좀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왜냐면 sin x가 0이 될 수 있잖아요. 아까 2x곱 같은 경우는 0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안 생겼는데 sin x 같은 경우는 x가 뭐 파이, 뭐 3파, 2파 이런 점들에서 0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눠주는 게 약간 좀 걸리적거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hx를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자, 여튼 이렇게 정의를 한 상태에서 미분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미분해 주시면 2 곱하기 fx 마이너스 sin x의 f 프라임 x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2 곱하기 gx 마이너스 코사인 x의 f 프라임 x 마이너스 코사인 x죠. 그리고 gx 2 곱하기 gx 마이너스 코사인 x 곱하기 g 프라임 x 플러스 sin x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f 프라임 x랑 gx를 계산을 해볼게요. 우리 항별 미분 정리에 의해서 여기다 써볼까? 항별 미분 정리에 의해서 f 프라임 x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시그마에는 0부터 무한대까지 그렇죠. 2n 팩토리얼 분의 x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x의 2n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f 프라임 x는 gx다라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고요. 그죠? 자, 마찬가지로 g 프라임 x를 계산을 해주시면 시그마에는 0부터 무한대까지 자, 우리가 2n이 앞으로 튀어나오는데 그럼 2n하고 2n 팩토리얼을 여러분이 약분을 하려면 그 n은 0일 때는 생각하면 안 되겠죠. 어차피 0일 때는 0일 때는 어차피 n이 0일 때는 0이니까 이게 없는 취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부터 출발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2n을 약분을 해주시면 2n-1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x의 2n-1제곱 이렇게 됩니다. 맞죠? 자, 우리가 n 대신 n 플러스 1을 넣어줄게요. 그러면 n은 0부터 2n
무한대까지 2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1n 플러스 1제곱 x 2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들어가겠죠. n 대신 n 플러스 1을 넣으면 그죠? 그러면은 얘는 fx에 마이너스를 곱한 거 아니에요? 이게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그러니까 원래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제곱으로 바뀐 것만 빼면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g'x는 마이너스 fx다 이렇게 관찰할 수 있거든요. 맞죠? 따라서 여러분이 f'x는 gx고 g'x는 마이너스 fx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이 등호가 이제 h'x를 어떻게 정리하실 수 있냐면 2 곱하기 fx 마이너스 sin x에 gx 마이너스 코사인 x 그죠? 그리고 2 곱하기 gx 마이너스 코사인 x 그 다음에 g'x 마이너스 fx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맞나요?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얘하고만 부호가 반대가 됐고 나머지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항, 뒤에 있는 항 이제 부호만 다르고 절대값 똑같은 그런 값입니다. 따라서 더하면 0이 나오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여러분 h'x가 0이 됐기 때문에 hx는 상수함수 c가 나와야 돼요. 그죠? 이게 상수함수 c라고요. 자, 근데 x에다 0 대입했을 때도 식이 성립을 해야 되는데 f0을 관찰해 보시면 0이고요. sin 0도 0이고 g0은 여기다가 0 넣으시면 1 나와요. 그죠? 상수항만 남으니까. 그리고 코사인 x는 1이니까 0 빼기 0의 제곱 플러스 1 빼기 1의 제곱 하면 0이죠. 그래서 c는 0이다 라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맞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해야 된다고요. hx는 0이 된다 그랬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fx도 실수, sin x도 실수, gx도 실수, 코사인 x도 실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을 해서 0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둘이 0이 되는 거예요. 그죠? fx가 sin x여야 되고 gx가 코사인 x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맞나요? 그래서 증명 끝 하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제가 좀 이제 포멀하게 적진 않았는데 여러분 충분히 이제 적고 싶으시면 적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문제 10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좀 임용 문제들이라 할만할 것 같아요. 자, 일반화된 이항계수 마이너스 2분의 1c n이라는 게 이것을 여러분이 어떤 식을 만족하냐면 여기다가 fn을 곱한 값이 encn이라고 합니다. 곱한 값이 encn이다. 이렇게 주어서 써요. 그러니까 사실 encn도 뭔지 알고 en 콤비네이션 n도 뭔지 알고 마이너스 2분의 1 콤비네이션 n도 뭔지 아니까 fn이란 것도 사실 뭔지 아는 거죠. 그래서 fn을 한번 구해볼게요. 구해보자고요. 뭐 어려운 거 아니죠. fn이라는 이 친구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en 콤비네이션 n이라는 건 en 팩토리얼 나누기 n 팩토리얼 m 팩토리얼이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쓰는 게 약간 좀 안 와닿잖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en부터 n개를 적는 거죠. 그래서 en 그 다음에 en-1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는 거죠? 그렇죠. en-n 플러스 1까지. 그러니까 n 플러스 1까지 가는 거예요. 맞죠? n개를 적어야 되니까 분모에는 n 팩토리얼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1 콤비네이션 n도 똑같지 않나요?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출발해서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맞죠? 이렇게 쭉 하고 그리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까지 가는 거죠. 이걸 n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겁니다. 지워질 것 지워지면서 여러분이 계산을 해주면 여기 있는 이 식은 2가 몇 개 있나요? 분모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자 이걸 좀 합쳐보고 얘기를 할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2n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맞죠? 합쳐주시면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마이너스 1은 총 n개 있고요. 그죠? 그리고 2도 n개 있어요. 분모에 2도 n개 있습니다. 이 분모를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모에서 2도 n개 있어요. 그리고 1, 3 해가지고 이렇게 홀수에 있는 홀수들을 en-1까지 이렇게 곱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en-1 해가지고 n 플러스 1까지 이렇게 곱해주고 있는 건데 생각을 좀만 해보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쓰셔도 정답에 무리가 없죠. 이게 fn이니까 이렇게 fn을 쓰시면 돼요. 이게 그냥 끝인데 근데 이렇게 쓰면 조금 안 예쁘잖아요. 우리가 팩토리얼로 좀 예쁘게 정리를 해주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다가 n 팩토리얼을 이제 분자분모에 곱해줄게요. 근데 곱해줄 거면은 그냥 굳이 이렇게 안 하고 처음부터 en 팩토리얼 쓸 걸 그랬네요. 여튼 다시 곱해주겠습니다. 이렇게 곱해줄게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1, 3, 2n-1에 n 점점점 1. 그럼 이제 분자는 예쁘게 2n 팩토리얼로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잘 보시면 여러분 1, 3, 2n-1에 필요한 친구가 1, 2, 4, 1, 2, 3, 4, 점점점 2n-1, 2n 이렇게 고치면 예쁘잖아요. 1, 3, 2n-1을 이렇게 냅두는 게 아니라 사이사이에 2, 4, 2n을 이렇게 끼워 넣으시면 예쁘잖아요. 없었던 2, 4, 2n이 새로 생겼으니까 나눠주면 2, 4, 2n으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이 네모식이랑 이 식이랑 똑같아지겠죠. 그죠? 근데 여기 n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1이 또 있으니까 여기다가 n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1을 곱해주면 결국 이 초록색 식이 이 식과 같아진다는 거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없앨 거 없앨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n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1이라는 친구가 없어지죠. 이렇게 n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1. 그러니까 2 곱하기 4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2에는 2가 총 n개 있고 해가지고 n 팩토리얼 이렇게 이렇게 바꿔줄 수 있잖아요. 그죠? 2 곱하기 4 곱하기 6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2n이란 건 2 곱하기 1, 2 곱하기 2, 2 곱하기 3 곱하기 점점점 2 곱하기 n이니까 2가 총 n개 있고 n 팩토리얼 한 거다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n 팩토리얼하고 n 팩토리얼을 이렇게 지워주시면 결국에는 여기는 이 초록색 식이 뭐랑 똑같냐면 2n 제곱분의 2n 팩토리얼이랑 똑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맞나요? 괜찮죠? 그럼 거의 끝났어요. 자, 완전 예쁘게 정리를 한 겁니다. 자, 2n 팩토리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n제곱 나누기 2의 n제곱 그죠? 그리고 2의 n제곱분의 2n 팩토리얼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약분할 거 약분해 주시면 결국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4의 n제곱이다 관찰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예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죠? 그냥 이렇게 다 정리를 예쁘게 해주면 결국 이제 원하는 식이 나온다는 거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자, fn을 구했고요. 자, 이제 우리는 시그마는 0부터 무한대까지 2n 콤비네이션 n에 마이너스 8분의 1의 n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시그마는 0부터 무한대까지 2n 콤비네이션 nx의 n승이 뭔지를 찾아주시면 거기다 마이너스 8분의 1을 우리가 대입함으로써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식을 괜히 줬을까요? 이 식을 괜히 줬을까요? 이 식을 괜히 줬을까요? 괜히 준 건 아니겠죠. 이 식을 활용을 하면 좋겠죠. 2n 콤비네이션 n, x의 n제곱이라는 이 급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는 게 없잖아요. 그죠? 이게 뭐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못 구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fx라고 한 다음에 2n 콤비네이션 n의 어떤 점화식을 찾아가지고 fx에 대한 미분방정식을 세워서 푸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괜히 이 식을 줬겠어요. 그죠? 활용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2n 콤비네이션 n을 어떻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시그마는 0부터 무한대까지 우리 fn의 마이너스 2분의 1 콤비네이션 n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한 건데 fn이란 친구가 마이너스 1의 n제곱의 4의 n제곱이기 때문에 그죠? 마이너스 4의 n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8분의 1 n제곱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결국 이렇게 고칠 수 있다는 얘기죠. 시그마는 0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2분의 1 콤비네이션 n에 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괜찮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아는 형태 아니에요? 그죠? 이항급수 형태잖아요. 우리가 1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시그마에는 0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2분의 1 콤비네이션 n에 x의 n승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었는데 물론 이제 수렴 범위는 절대값 x가 1보다 작은 범위에서 수렴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양변에 2분의 1 대입하면 끝나는 거죠? 네, 좋아요. 그래서 이제 깔끔하게 여기다 2분의 1을 넣어주시면 2분의 3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기 때문에 루트 3분의 2가 정답이다 이렇게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좋아요. 약간의 활용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도 문제 낼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서 이항급수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겠죠? 네, 좋아요. 자, 문제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클로린 급수를 이용해서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 코사인 x에 2분의 5제곱 분의 sin x 마이너스 x 플러스 x 세제곱 나누기 6 이걸 구해보자 그랬는데 자 sin x의 맥클로린 급수를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그죠? x 마이너스 3 팩토리얼 분의 1 x의 세제곱 플러스 5 팩토리얼 분의 1의 x의 5제곱 해가지고 쭉쭉쭉 가는 친구고 여기서 지금 x 플러스 6분의 3 마이너스 x 플러스 6분의 x 세제곱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럼 이 친구 지워지니까 그죠? 결국에는 이제 최고창의 개수만 비교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코사인 x는 x가 0으로 갈 때 1로 가기 때문에 최고창의 개수는 결국 1분의 120분의 1이에요. 맞죠?
1분의 120분의 1. 그래서 정답은 120분의 1 이렇게 쓰면 되는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분모도 차수가 오차고 분자도 차수가 오차니까 그러니까 이제 x의 5제곱을 약분한다 생각하시면 되죠. 편히 이제 쉽게 그러니까 조금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 분자 분모를 x의 5제곱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이렇게 사라지겠죠. 그래서 코사인 x의 2분의 5제곱분의 5팩토리얼분의 1 마이너스 이제 x 붙은 것들 이렇게 되는 건데 x에다 0 넣으시면 1분의 120분의 1이 되니까 정답 120분의 1 처리하시면 되는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좋아요. 자, 이제 문제 12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실수에서 복소수로 가는 함수의 미분과 적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2에 ax제곱 미분하면 a 곱하기 2의 ax제곱이 되죠. 이가 실수일 때. 근데 복소수일 때도 이게 될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복소지수로 확장을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성질들이 복소지수에 대해서도 성립하는지가 궁금할 수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로 있는 거고 우리 교재도 있어서 한번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정의는 어렵지 않아요. 자, 복수함수에 대한 그러면 이제 복수 함수는 아니지만 복수 변수 함수는 아닌데 여튼 실수에서 복소수로 가는 이 복소 값 함수 complex valued function 이렇게 부를 수 있거든요. 자, 이 함수는 여러분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x라는 실수를 넣으면 어떤 복소수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에 의존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온다는 거예요? 실수부 플러스 i 곱하기 허수부 이렇게 생길 텐데 우리가 이 실수부 허수부는 x에 의존하겠죠. 넣는 x의 값에 따라 달라져야 되니까 여러분이 ux 플러스 i vx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서 uv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실수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복소 값 함수는 이런 식으로 ux 플러스 i vx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fx가 미분 가능하다는 건 ux, vx가 각각 미분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미분 가능하면 fx도 미분 가능하다고 부를 거예요. 괜찮죠? 그럼 그때 도함수를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u'x 플러스 i v'x 이렇게 정의를 할 겁니다. 뭐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죠. 정의를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죠. 물론 여러분이 제가 알기로 도함수의 정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의 값이 존재하는 거니까 여러분 여기다 넣어주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결국 ux 플러스 h 마이너스 ux 나누기 h 플러스 i 곱하기 vx 플러스 h 마이너스 vx 나누기 h의 값이 존재하는 게 fx의 미분 가능성의 정의다 이렇게 처리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 값이 존재하는 걸 여러분이 fx의 미분 가능성의 정의로 택한다. 결국 이 극한이 존재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극한이 존재한다는 건 이 실수부의 극한이 존재한다는 것과 허수부의 극한이 존재한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성립하는 거랑 똑같은 거를 보일 수 있어요. 뭐 복수 해석학 시간에 그건 해보도록 하고 여튼 결국 우리가 했던 대로 여러분이 미분 가능성의 정의를 해도 상관없긴 합니다.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좀 쉽게 굳이 이렇게 정의할 바에는 그러면 또 이제 극한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이냐 이걸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바로 정의를 하는 거죠. ux 플러스 i vx라고 정의가 된 복수함수 fx가 복수 값 함수 fx가 미분 가능하다는 건 그냥 각 실수부 허수부가 그냥 미분 가능하면 우리가 미분 가능하다고 부를 거예요. 괜찮죠? 자, 마찬가지로 얘의 부정적분 UV가 존재하면 UV가 부정적분 UX, VX가 이렇게 존재한다면 그러면 fx의 부정적분은 ux 플러스 i vx 이렇게 정의를 할 겁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각각 하겠다 이 얘기예요. 어려운 거 없죠? 사실 이렇게 복속합 함수에 대해서는 이게 실수랑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아요. 사실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복소수에서 복소수로 가는 이 함수의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 정의는 어떻게 하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절대값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가 0으로 수렴하면 절대값이 붙은 이유는 사실 안 붙어도 돼요. 안 붙어도 되긴 합니다. 그냥 안 붙이고 해도 되긴 하는데 여튼 이게 0이라는 것이 이제 미분 가능성의 정의가 되는데 이거는 뭐 각 성분 함수에 대해 한다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아요. 사실 다변수 함수랑 조금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어려워져요.
여튼 이건 복수의 석학 시간에 하는 거고 우리는 실수에서 복소수로 가는 거니까 상당히 쉽게 우리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복소수 z에 대해서 d dx 2의 zx 제곱은 z2의 zx 제곱임을 보이시오 그랬습니다. 자, z를 여러분이 a 플러스 bi라고 하고 우리가 2의 zx 제곱을 미분해주면 되는 거죠. 2의 zx 제곱을 우리가 ux 플러스 i vx 형태로 표현을 한 다음에 미분을 하셔야죠. 그냥 이 상황에서 그냥 실수해서도 됐으니까 복수해서도 되겠지 이렇게 그냥 처리하는 건 그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실수해서 됐는데 복수해서는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의대로 이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2의 zx 제곱이 어떻게 표현되냐? 자, 2의 x 곱하기 a 플러스 bi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2의 ax 플러스 bxi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괜찮죠? 그럼 우리가 복소지수의 정의에 의해서 2의 ax 제곱 코사인 bx 플러스 i 사인 bx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 전개를 해주면 이렇게 될 텐데, 그죠? 우리가 이렇게 표현된 복소 함수의 도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기로 약속을 했냐면 각 성분 함수를 미분하는 걸로 정의하기로 했죠. 자, 앞에 걸 미분해주면 a 곱하기 2의 2x제곱 코사인 bx 맞죠? 마이너스 b 곱하기 2의 2x제곱의 사인 bx 이렇게 되고요. 그죠? 자, 뒤에 것도 해줄게요. 자, 앞에 거 미분해주면 a 곱하기 2의 ax제곱 사인 bx 플러스 b 곱하기 2의 ax제곱의 코사인 bx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 이게 뭐가 되기를 원하는 거냐면 z 곱하기 2의 zx제곱이 되기를 죄송합니다. z 곱하기 2의 zx제곱이 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a 플러스 bi를 곱한 친구랑 같아지는지 확인을 하면 돼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z 곱하기 2의 zx제곱이라는 친구는 뭐냐면 a 플러스 bi 곱하기 2의 ax제곱 코사인 bx 플러스 i 곱하기 2의 ax제곱의 사인 bx인데 두 식이 같아지는지 확인을 하면 된다고요. 네, 같아지나요? 이게 전개랑 똑같아져요. 그죠? 확인을 해볼까요? 얘랑 얘랑 곱하면 얘 나오고요. 그죠? 그죠? 그리고 얘랑 얘랑 곱하면 얘가 나오죠. 그죠? 네, 그리고 얘랑 얘랑 곱하면 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랑 곱하면 얘가 나오죠. 괜찮죠? 이렇게 끝입니다. 그래서 같아지죠. 증명 끝 하시면 됩니다. 뭔가 이상한데? 제가 잘못 체크했죠? 죄송해요. 다시. 얘랑 bi랑 얘랑 곱하면 얘가 나와야죠. 그리고 얘랑 곱하면 얘가 나와야죠. 여튼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되는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좀 계산이 복잡한가요? 이것도 복잡하진 않죠.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비슷하게 인테그랄 2의 zx제곱 dx는 z분의 1 2의 zx제곱 플러스 2가 성립함을 보이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이거의 정의가 뭐라고요? 2의 zx제곱을 ux 플러스 i vx라고 썼을 때 ux의 부정적분을 라지 ux, vx의 부정적분을 라지 vx라 했을 때 이 친구가 바로 2의 zx제곱의 부정적분이다 그랬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친구를 아래에 있는 식을 미분을 하면 이 식이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ux 플러스 i vx의 미분의 정의가 각 성분을 ux랑 vx를 각각을 여러분이 미분해주면 그게 이제 도함수의 정의가 됐기 때문에 결국 초록색을 미분하면 원상복귀가 돼야 된다. 그게 부정적분의 정의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z분의 1, 2의 zx제곱을 미분했을 때 2의 zx제곱이 되는 거랑 똑같은 말이 됩니다. 부정적분이라는 게. 괜찮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과 동치인 말이 뭐냐면 z분의 1, 2의 zx제곱 플러스 c를 미분했을 때 2의 zx제곱이 되는지 이게 궁금한 건데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친구 미분하면 2의 zx제곱이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상수함수는 여러분이 a 플러스 b야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상수, 이게 c는 이제 복소수인 적분 상수잖아요. 그러니까 여튼 상수란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이 각 성분을 미분하면 0이 나오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얘도 미분해봤자 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번식에 의해서 성립한다라는 걸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증명 끝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미분해서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분해서 증명을 했기 때문에 적분도 이제 똑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게 금방 확인이 되는 거죠. 괜찮으시죠?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냐 물으시면 뭐 어느 정도 쓸만합니다. 어느 정도 쓸만하니까 네, 아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볼게요. 자, 문제 13번입니다. 문제가 좀 긴데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알려주는 게 많아서 긴 거지 문제 자체는 별로 없어요. 예, 3개밖에 없는 겁니다. 3개가 그렇게까지 복잡하지도 않아서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래 그냥 힌트가 많은 것 뿐이에요. 이거 다 배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함수 f가 열린 구간에서 이렇게 정의된 실함수인데요. 그리고 a, b에서 c 포급 함수래요. 그죠? f가 c 포급 함수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사계도 함수가 존재하고 그 사계도 함수가 연속이란 뜻입니다. 우리 아래 참고에도 적혀 있어요. C 포급 함수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뭐가 성립하냐? A, B 사이에 있는 모든 C에 대해서 A, B 사이에 있는 모든 C에 대해서 모든 C가 아니네요. 어떤 A, B 사이에는 어떤 C에 대해서 F 프라임 C랑 F 더블 프라임 C랑 F 트리플 프라임 C 그죠? 이게 만약 0이면 0이고 그리고 F 4번 미분한 거에 C 대입한 게 양수면 그러면은 F는 X는 C에서 로컬 미니멈을 갖는다. F에서 로컬 미니멈 at X는 C 이걸 이제 증명하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문제랑 되게 비슷하냐면 문제 3번이랑 되게 비슷해요. 문제 3번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인데요. 테일러 정리를 이용해서 이제 보이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죠? 지금 3차까지 0되고 4차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으니까 여러분이 fx를 3차 근사한 다음에 3차 fx를 3차 테일러 다항식으로 근사한 다음 그 나머지 항을 우리가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fx란 친구를 여러분이 3차 테일러 다항식으로 근사를 하면 그죠? x는 c 근방에서 3차 테일러 다항식으로 근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 fx는 fc 플러스 f 프라임 c에 그죠? x 마이너스 c 플러스 2분의 f 더블 프라임 c x 마이너스 c의 제곱 그죠? 그다음에 2분의 f 3c x 마이너스 c의 세제곱 이렇게 3차 테일러 다항식으로 근사하면 3팩토리얼이죠. 그럼 이제 나머지 항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4팩토리얼 분의 f4d c가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 썼으니까 d라고 이제 쓰는 거죠. f4의 d x-c의 4제곱 이걸 만족하는 d가 x와 c 사이에 존재한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제가 좀 예쁘게 적어드릴까요? 증명을 해볼게요. take x가 여러분이 근데 사실 여러분이 조금 체크하셔야 되는 게 f 네 번째 미분계수에서 양수가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 번째에서의 그 사계도 함수라고 하죠. 사계도 함수에서 c 값이 양수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 조금 적어보면서 얘기를 합시다. 여러분이 fc, f 프라임 c, f 더블 프라임 c, f 3c가 전부 0이니까 결국에는 이제 4팩토리얼 분의 f4의 d에 x-c의 4제곱이 된다. 여기까지는 괜찮거든요. 근데 우리의 주장은 뭐냐면 FC는 0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건 F가 C에서 로컬 미니멈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FC가 최소였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게 FC보다 작거나 같은지 크거나 같은지를 이제 확인하면 되는 건데 이 친구는 0 이상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그러니까 F4의 D가 0 이상임을 확인을 해야겠죠.
근데 우리는 F4C가 양수다라는 걸 알고 있지 D에서의 값은 모르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F4가 연속이기 때문에 어떤 점 C에서 양수가 됐으면 그 근방에서는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구간 I를 여러분이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C 근방에서 양수일 테니까 C에서 양수니까 C 근처에서도 양수라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어떤 근처에서 우리가 양수가 될지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먼저 쓰셔야 됩니다. F4가 연속임을 이용을 해서 F의 사기도 함수가 연속임을 이용해서 C 근처에서 0이 되도록 우리가 구간을 잡을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자, since F4가 연속이기 때문에 사기도 함수가 연속이니까 그죠? There exists delta such that 절대값 F4x 마이너스 F4c가 뭐보다 작도록 그렇죠. 2분의 F4c보다 작도록 하는 어디서 절대값 x-c가 델타보다 작은 범위에서 괜찮죠?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그런 델타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괜찮죠? 그게 이제 함수의 극한의 정의죠. 이렇게 2분의 F4C로 잡은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then for 절대값 x-c가 델타보다 작을 때 절대값 F4x 마이너스 F4c가 마이너스 2분의 F4c보다 크고 2분의 F4c보다 작기 때문에 양변 F4c를 이렇게 더해주시면 F4x가 2분의 F4c보다 커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양수해야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F4c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괜찮죠? 네, 좋아요. 괜찮죠? let i를 이제 c-델타부터 c 플러스 델타까지 이렇게 잡아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 델타라고 하는 이쪽이 이 범위가 a와 b 사이에 있어야겠죠. f가 일단 정의가 돼야 되긴 하니까. 그래서 교집합 a, b 이렇게 적겠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적도록 할게요. 여기서 물론 이제 x가 이 말을 적으시려면 적으셔도 돼요. with 이 말을 여러분이 적으시려면 적으셔도 되는데 뭐 생략한다 해서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괜찮죠? 여기까지 일단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주장하고 싶은 건 그 i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우리가 이 논의를 전개할 수 있다는 거죠. Now, for x가 i 안에 있을 때 by Taylor's theorem, 테일러의 정리에 의해 there exists d가 존재해서 그죠? between 어디 사이에? x와 c 사이에 such that 뭘 만족하냐면 이걸 만족을 하는 거죠. 괜찮죠? 이걸 만족하는 d가 존재한다. 괜찮죠? 자, 여기서 이 말은 좀 나중에 쓸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d가 c와 x 사이에 있으니까 d는 i 안에 있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죠? since d가 또 i 안에 있기 때문에 f4의 d가 양수가 되고 뭐에 의해서? 이 조건에 의해서 그죠? f4d가 양수가 되고 and thus 그래서 fx는 fc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x가 어디에 있을 때? i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구간에서 여러분이 fc가 최소가 됐기 때문에 fc를 우리가 극소값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으시죠? 이렇게 우리가 좀 확장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이번 문제는 제가 해석개로 시간에 풀어드린다고 했는데 그냥 지금 풀려고요. 그냥 같이 있어서 그냥 풀려고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그냥 바로 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f 더블 프라임 x가 0 이상이면 fx가 볼록 함수다 이 주장을 하는 건데 직관적으로 말고 아래로 볼록 컨벡스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직관적으로 말고 우리가 볼록 함수의 정의가 어떻게 된다고 예전에 얘기를 했었냐면 여러분이
아래 이제 참고에 제가 적어드렸죠. 우리 실제 그 임용 문제에서도 적혀져 있습니다. f가 볼록 함수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모든 t와 모든 실수 t와 그리고 모든 x1, x2, a, b 안에 있는 x1, x2에 대해서 뭘 만족해야 되냐면 f1-tx1 플러스 tx2 이게 1-t의 fx1 플러스 tfx2보다 작거나 같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가 볼록 함수다 이렇게 불렀었어요. 제가 이거 정의를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어디서 설명을 해 드렸냐면 우리 07 여러 가지 함수 문제 1번인가요? 거기서 제가 아니네. 죄송해요. 이 문제가 아니네. 어디서 했지? 여러 가지 함수에서 하지 않았나? 적분의 계산에서 했나? 로피탈 정리해서 했나요? 로피탈 정리해서 했네요. 죄송합니다. 로피탈 정리 문제 1번 풀면서 해드렸어요. 06 로피탈 정리 문제 1번. 문제 1번에서 제가 아래로 볼록임을 보이시오 하면서 사실은 볼록성의 정의가 이거다라고 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대충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이 곡선 y는 fx랑 그 다음에 두 점을 잇는 이런 직선을 생각을 했을 때 이 직선이 곡선보다 항상 위에 있다.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써진다 그랬어요. 이제 이 친구가 바로 함수값의 평균. 그러니까 함수값 이 친구랑 이 친구의 내분점의 y좌표가 되는 것이고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x좌표를 이렇게 내분했을 때 그 x좌표에서의 함수값 이 값이 바로 얘 이걸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에 이 파랑색이 값이 이 초록색이 값보다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것을 볼록함수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 그랬죠.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되면 오목함수 이렇게 부를 겁니다. 컨케이브하다 이렇게 부를 거고요. 괜찮죠?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여튼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만약 이계도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면은 이 조건을 이 식이 성립한다 이걸 보이자는 얘기예요. 뭐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은데 이게 어떻게 보일 수 있냐면 좀만 생각을 해봐요. 자, 결국에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이제 x1과 x2라는 점이 이렇게 있었을 때 그죠? x1과 x2라는 점이 있었을 때 1-tx1 플러스 tx2라는 건 뭐냐면 t 대 1-t로 내분한 점의 좌표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함수값이 되는 거고 1- 그죠? 여기가 지금 1-tx1 플러스 tx2니까 맞죠? 1-tx1 플러스 tx2에서의 함수값이 왼쪽 값이 되겠고 오른쪽 값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 됩니다. 자, 이게 더 위에 있다는 걸 보이고 싶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쵸? 여러분이 잘 처리를 하셔야 돼요. 이게 쪼개서 여러분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이 값이 x1과 x2의 사이에 있는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x1과 얘랑 이렇게 묶어버리고 그 다음에 x2랑 얘랑 묶기 위해서 여러분이 1-t t로 여기 앞에 있는 개수를 쪼개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좀 아래 적을게요. 이걸 쪼개면 1-t 곱하기 f 1-t x1 그러니까 사이에 있다는 거니까 이게 좀 쓰기가 귀찮긴 한데 그냥 그래도 쓸게요. 자, 이렇게 쓰시고 빼기 1 빼기 tfx1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뭐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냐면 f tfx2 빼기 tf1 tx1 플러스 tx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얘를 1-t랑 t 이렇게 쪼갠 다음에 1-t는 가만히 냅두고 t는 이렇게 넘겨준 거예요,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왼쪽으로 넘겨준 거죠.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말이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그리고 이제 1-t로 묶어주시면 1-t에 f1-t x1 플러스 tx2 마이너스 fx1이 되고, 그죠? 이렇게 묶었어요, 1-t로. 그 다음에 t로 묶어주시면 fx2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t x1 플러스 tx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결국 함수값에서 함수값을 뺀 것처럼 보이니까 여러분이 미분계수의 정의를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미분계수 평균 변화율로 우리가 식을 해석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평균 변화율로 식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쪽에 1-tx1 플러스 tx2 빼기 x1을 이렇게 나눠주겠습니다. 괜찮죠? 그럼 이 식은 뭐예요? 이거는 뭐냐면 1 빼기 t x1에서 x1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tx1 플러스 tx2죠. 괜찮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t를 여러분이 좌변으로 넘기고 t는 양수니까, 그죠? 0일 때는 우리가 굳이 보일 필요가 없어요. 0일 때는 당연히 성립하거든요. 여기다 t 대신에 0을 대입하시면 fx1이 fx1보다 작거나 같다, 이 식이기 때문에 t가 0일 때는 자연스럽게 성립하고 t가 1일 때도 자연스럽게 성립합니다. 그래서 t로 나눠주는 거에는 딱히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t를 왼쪽으로 넘겨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x2 빼기 x1으로 이렇게 빼주는 건데, x1, x2는 여러분이 같으면은 이 식이 자연스럽게 성립을 하겠죠. 이 부등식이 x1하고 x2가 만약에 같으면 그냥 fx1이 fx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기 때문에 x1이 x2랑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식이 성립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t 곱하기 x2 마이너스 x1을 양변 나눠준다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이제 이 식이 나오는 거고, 마찬가지로 양변에 1-t 곱하기 x2 빼기 x1을 빼주시면 이게 뭐가 되냐면 x2 마이너스 1-t x1 플러스 tx2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좋아요. 자, 근데 사실 x2-x1을 지금 나눠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나눠줄 때 부호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이 변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가정을 할게요. x2가 x1보다 크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모든 실수 x1, x2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래. 모든 실수 x1, x2에 대해 성립해야 된다 그랬는데, 사실은 x1이 x2보다 작은 경우만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혹시 좀 마음에 안 드시면 해보시면 되죠. x2가 x1보다 작은 경우도 해보세요. 똑같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여튼 x2가 x1보다 크다면 이렇게 나눠주는데 부동호 방향 변화가 없고요.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조금 예쁘게 정리를 해주면 1-t의 x2 빼기 x1이라서 x2가 x1보다 크다면 이게 한 번 더 나눠준 거죠. x2 빼기 x1을 한 번 더 나눠준 건데, 한 번 더 나눠준 게 아니지. 미안해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게 t 곱하기 x2 빼기 x1이고, 그죠? 이쪽에 있는 게 1-t 곱하기 x2 빼기 x1이니까 양변을 아까 식에서 양변을 t 곱하기 1-t 곱하기 x2 빼기 x1으로 나눠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x2 빼기 x1이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변화는 없다. 괜찮죠? 네, 좋아요. 자, 이렇게 처리하면 어떻게 되냐? 이쪽 식이 뭐가 되냐면 평균 변화율이 되는 거죠. 평균 변화율은 순간 변화율과 같아지는 그런 점이 존재한다는 게 그 평균값 정리죠. 그래서 여기 이거는 f'C를 만족하는 C가 존재하고, 오른쪽에 있는 C는 f'D를 만족하는 D가 존재할 텐데, 그 C가 어딨냐가 중요해요. 그 C가 어딨냐면 그 C가 어디 사이에 있어요. 그쵸? 지금 이 친구랑 이 친구 사이에 있겠죠. x1과 1-t 곱하기 x1 플러스 tx2 사이에 있어요. x1이 x2보다 작기 때문에 이 친구가 더 큽니다. 맞죠? 좋아요. 그리고 이제 D는 여기서는 D는 이 친구랑 이 친구 사이에 있겠죠. 지금 x1이 x2보다 작기 때문에 얘는 이제 내분점이잖아요. 그러니까 x2가 더 큽니다. 그래서 1-t x1 플러스 x2랑 x2 사이에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럼 우리가 묻는 건 결국 f'C가 f'D보다 작거나 같은지를 묻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C라는 친구는 이 친구보다 작고요. D라는 친구는 이 친구보다 크니까 C가 D보다 작거든요. 그럼 C가 D보다 작을 때 f'C가 f'T보다 작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f 더블 프라임이 0 이상이니까 f'은
증가 함수겠죠. 따라서 이 식이 성립할 수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단조 증가겠죠. 이해 가시나요? 네, 그런 식으로 증명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아이디어고 스케치고 증명 예쁘게 제가 한번 적어 드릴게요. 너무 안 예쁘니까. 자, 프루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증명을 하면 되겠죠. 자, 증명을 해봅시다. The case t는 0 or t는 1 or x1은 x2인 경우는 trivial. 괜찮죠? t는 0이거나 1이거나 x1이 x2인 경우는 trivial해요. Hence, we suppose that 그러니까 0, 1, x1, x2를 그냥 대입하면은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건 금방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자명하다고 넘기실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합니다. t가 0과 1 사이에 있고 그리고 x1이 x2랑 다르다고. Consider the case x1이 x2보다 작은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괜찮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이값, 우리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이거랑 같아지도록 하는 CD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쪽은 F'C가 되고 이쪽은 F'D가 되도록 하는 CD가 존재한다. 그걸 먼저 적으실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1-tx1 플러스 tx2를 이렇게 적기가 너무 귀찮기 때문에 let 너무 쓰기 귀찮잖아요. 이거 계속 쓰니까 이제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C라고 하지 말고 x3라고 합시다. x3를 1-tx1 플러스 tx2 이렇게 놓아볼게요. then x1, x2 사이에 이렇게 x3가 있겠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거의 끝났어요. By mean value theorem,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there exists C and D. 근데 C랑 D는 어디에 있어요? C라는 이 값은 아까 봤던 것처럼 x1과 x3 사이에 있고 D는 x3랑 x2 사이에 있죠. 그래서 C는 x1과 x3 사이에 and D가 x3랑 x2 사이에 이렇게 있어서 such that F'C는 x3 빼기 x1분의 fx3 빼기 fx1 이걸 만족을 하고 그리고 F'T는 x2 빼기 x3분의 fx2 빼기 fx3를 만족하는 그런 C랑 D가 존재할 거예요. 괜찮죠? 자, since f 더블 프라임이 0 이상이기 때문에 f prime is monotonically increasing. 물론 이것도 여러분 자명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는데 제가 이거 한번 증명해드렸어요. 그죠? 도함수가 0 이상이면 원래 함수가 0 그 단조 증가한다는 건 제가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냥 이건 진짜 평균값 정리고 굳이 여기서는 증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증명을 안 할 텐데 그냥 뭐 증명 어렵지 않아요. 제가 한번 해드린 적도 있어서 생략을 할게요. 해드릴까? 너무 여러분 그쵸? 여러분 만약에 C가 D보다 커요. 그죠? 지금 C가 지금 D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볼까? 그러니까 XY가 더 작으면 F'X가 F'Y보다 작거나 같다. 지금 이걸 증명을 해보자고요. 근데 어떻게 하면 돼요? F'Y 빼기 F'X 나누기 Y 빼기 X는 F'C를 만족하는 C가 Y와 X 사이에 존재할 텐데 그죠? 이 C는 이 C랑 다른 C입니다. 그냥 쓴 거예요. 여튼 평균값 정리하면 C가 Y와 X 사이에 존재하는데 F'이 0 이상이니까 이 친구가 0 이상이죠. 근데 얘가 0보다 크니까 얘도 0보다 커야죠.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아야죠. 그래서 증명 끝 하시면 되는 거라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여튼 F'이 monotonically increasing on A, B가 되어서 so F'C라는 것이 F'D보다 작거나 같아진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괜찮죠? Now F'C라는 게 뭐냐면 x3 빼기 x1분의 fx3 빼기 fx1이고 F'D라는 게 x2 빼기 x3분의 fx2 빼기 fx3잖아요. So
이제 열심히 정리를 해주면 정리를 이제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양수고 이것도 양수잖아요. 그래서 양변 곱해주시면 x2 빼기 x3 fx3 빼기 fx1 x3 빼기 x1 fx2 빼기 fx3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fx3랑 fx3를 묶고 fx1, fx2는 오른쪽으로 넘겨줄게요. fx3는 왼쪽으로, fx1하고 fx2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겨줄게요. 그러면은 자 이쪽에 있는 이걸 넘겨줄 때 x3 빼기 x1이 더해지는 거니까 x2 빼기 x1 fx3 그죠? fx1을 넘겨주면 x2 빼기 x3 fx1 플러스 x3 빼기 x1의 fx2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x2 빼기 x1하고 x3 빼기 x2가 뭐냐 이것만 찾으면 돼요. 지금 보시면 지금 x3가 이 친구니까 여기에서 x1 빼고 x2 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x2 빼기 x3는 x2에서 이식을 빼는 거니까 1-t 곱하기 x2 빼기 x1이고요. 이쪽에 있는 이식은 t 곱하기 x2 빼기 x1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양변 x2 빼기 x1으로 나눠주시면 x2 빼기 x1 양수죠. 지금 x2가 x1보다 크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양수예요. 그래서 나눠줄 수 있어. 나눠줬을 때 부동호 방향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fx3는 1-t 곱하기 fx1 플러스 t 곱하기 fx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증명 끝 하시면 돼요. 괜찮죠? x2가 x1보다 이제 작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증명할 수 있죠. We can also prove the case x2가 x1보다 작은 경우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Similarly 하고 넘어갈게요. 네, 이런 식으로 사실 그 볼록 함수 f 더블 프라임이 0 이상이면 f는 볼록 함수다 이렇게 보이는 게 일반적이고 이런 아이디어가 제일 쉬워서 다들 이렇게 증명을 하는데 우리 제 문제에서는 테일러 정리를 이용해라 라는 말이 있네요. 제가 좀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테일러 정리를 이용하라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테일러 정리를 이용하는 방법도 소개는 해드릴게요. 제가 엄청 예쁘게 쓰진 않을 텐데 소개는 해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이렇게 우리 함수가 있고 이제 우리가 이 함수가 볼록성을 우리가 보이란 뜻은 뭐냐면 두 점을 이었을 때 이 직선이 이 곡선보다 위에 있으면 보이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위에 있지 않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위에 있지 않은 점이 하나라도 있다고 쳐보자고요. 이렇게 그 위에 있지 않은 점이 이 직선보다 위에 있는 곡선의 점이 이렇게 하나라도 있어요. 이게 y는 fx 위의 점이 이 직선보다 위에 이렇게 하나라도 있다고 쳐봅시다. 괜찮죠? 이렇게 하나라도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그 점에서의 우리가 접선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점에서의 접선을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테일러 정리를 이용하면 어떤 걸 보일 수 있냐면 아까 1번이랑 되게 비슷한 논의에 의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fx를 여러분이 그 어떤 점에서의 그 접선으로 이렇게 근사한다고 쳐봐요. f'c에 x-c 플러스 fc 이걸로 근사한다 치면 나머지 항이 2분의 f 더블 프라임 d의 x-c의 제곱으로 생긴다. 근데 접선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0 이상이 되는 거죠. 0 이상인 값이 생긴다고요. 지금 f 더블 프라임이 0 이상이라 가정을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fx는 이 접선보다 항상 위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fx에서의 접선이 이렇게 있기는 할 텐데 미분 가능하니까 접선이 있긴 할 텐데 그 fx는 이 접선보다 항상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맞죠?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a랑 b에서도 이 접선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직선보다 위에 곡선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위에 뭐 이렇게 굳이 안 생기더라도 그냥 뭐 위에만 이렇게 있으면 돼요. 위에 이 영역 내부에 곡선 y는 fx가 있어야 된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맞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A에서도 지금 A에서 이 점을 지나니까 지금 이 A,FA라는 것도 곡선 위의 점이니까 이 초록색 점도 이 분홍색 영역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 노란색 점도 분홍색 영역 안에 들어있도록 우리가 빨간색 직선을 잡을 수 있냐 이 질문이에요. 괜찮죠? 자 근데 여러분이 빨간색 만약 초록색 점하고 노란색 점 그죠? 초록색 점하고 노란색 점이 동시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빨간색 직선을 그을 수 있을까요? 만약 이렇게 그으면 초록색 점은 이제 들어가겠죠. 근데 노란색 점이 안 들어가고, 만약 빨간색을 이렇게 그으면 노란색 점은 들어가겠지만 초록색 점이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동시에 들어가도록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모순이다. 이런 식으로 보이는 방법이 아마 테일러 정리를 이용하는 방법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더 복잡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여러분이 방법을 첫 번째 방법으로 알아두시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테일러 정리를 이용하면 우리가 접선이 곡선보다 아래 있다는 걸 보일 수 있어요. 네, 그걸 활용해서 우리가 보이려면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하는 게 제일 적절해 보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좀 쓰기에는 귀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이 직선의 기울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초록색하고 노란색을 동시에 포함할 수 없다, 이렇게 논의를 전개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아예 못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지우고, 그러니까 초록색 노란색보다 이 접선 이 초록색 노란색을 잇는 이 직선보다 점이 위에 있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이 검정색 점을 지나는 직선, 다시 말하면 검정색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건데, 여튼간에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뭐 범위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봤을 때 초록색 노란색을 동시에 포함하게 이게 위로 가도록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게 제일 깔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튼 네. 좋아요. 오히려 이게 더 많이 복잡할 것 같아요. 연습 문제로 일단 문제에서는 테일러 정의를 이용하도록 설명을 하라 그랬으니까 일단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괜찮죠? 혹시 이제 좀 엄밀한 증명을 저는 원해요. 좀 정돈된 증명을 원해요 하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적어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여튼 아이디어는 이렇다.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조금 쉬워요. 3번은 f가 일단 c 인피니티 함수입니다. f가 무한번 미분 가능한 함수고 c는 a와 b 사이에 있다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이 모든 t에 대해서 fkt가 2의 k제곱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fx는 시그마 k는 0부터 무한대까지 k 팩토리얼 분의 fkc에 x-의 k는 이렇게 적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함수랑 테일러 급수랑 같아진다. 이걸 증명해봐라 이랬는데, 사실 이제 n개도 함수의 어떤 범위가 나왔죠. 이게 상수는 아니에요. 지금 상수는 아니지만 우리가 2의 k제곱보다 작거나 같으면 우리가 테일러 급수가 원래 함수랑 같아진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항이 0으로 간다. 이걸 증명하면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나머지 항이 어떻게 생기죠? n차 나머지 항은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fn 플러스 1 c에, 그죠? x 마이너스 c의 n 플러스 1승. 여기서 c가 아니라 d 이렇게 쓸까요? d의 x 마이너스 c n 플러스 1승 이걸 만족하도록 하는 d가 x와 c 사이에 존재한다. 이게 이제 우리 테일러 정리였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0으로 가면 증명 끝인 거예요. 고정된 x에 대해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감을 보이면 됩니다. 근데 fn 플러스 1 d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냐면 2의 n 플러스 1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죠. 여기까지 맞나요? 지금 이게 성립을 하는 건데, 우리가 원하는 건 고정된 x, 고정된 c에 대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친구가 0으로 감을 보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보이고 싶은 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2 곱하기 x 마이너스 c의 n 플러스 1제곱, 이게 0인지를 보고 싶은 건데, 팩토리얼이 지수함수보다 훨씬 무한대로 빨리 커진다 그랬습니다. 이건 계속했죠. 그죠? 물론 여기 절대값이 붙어야 돼요. 절대값 씌울게요. 괜찮죠? 그러니까 0으로 가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0으로 가니까 여기도 0으로 가서 나머지 항이 0으로 가니까 원래 함수랑 테일러 급수랑 같아진다. 이렇게 증명하시면 되겠죠. 굳이 쓰진 않을게요. 이게 증명 끝입니다. 나머지 항이 이 친구보다 작거나 같은데 이 친구가 0으로 가니까 샌드위치 정리 스퀘어스 티어럼에 의해서 이 친구가 0으로 가고, 그래서 이제 같아진다. 이렇게 쓰시면 끝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문제 13번 마무리 지었습니다. 조금 길었는데 괜찮죠? 그래도 테일러 급수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이제 급수에 대한 얘기는 다 끝났습니다. 급수에 대한 얘기는 다 끝났고 우리 되게 중요한 파트예요. 이쪽에 있는 이 파트가 여러분 되게 뭐 수학을 여러분이 전공하지 않으실더라도 굉장히 자주 쓰이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의를 알고 계시고 활용을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이제 받고 다음 시간 우리 이제 곡선의 매개와 이제 곡선이라는 좀 새로운 파트로 넘어갑니다. 곡선의 매개와 그 다음에 극좌표계 그리고 2차 곡선 이렇게 해가지고 미적분학 원이 끝날 거예요. 이제 두 번째 큰 챕터가 지금 마무리가 된 거니까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곡선의 매개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 좀 새로운 곡선들에 대해서 몇 가지 특히 사이클로이드 곡선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 이어서 할게요.